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김동수입니다. 오늘은요 공동 소유로서의 공유 관계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주제는 공유 관계를 알면 돈이 보인다. 그런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하겠는데요. 우리나라 민법 조문을 보시게 되면 우리나라 법 중에 제일로 긴 법이 민법이죠. 민법은 제1조부터 1118조까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간에는 민법 262조부터 270조까지를 알고 여러분들이 응용하게 되면은 상당한 경제적인 이득을 얻을 수도 있고 또 세금도 재테크도 할 수 있고 세테크도 할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냥 공부를 하기 위해서 법조문을 보면은 돈이 안 됩니다. 그러나 민법 262조부터 270조를 잘 활용하게 되면 바로 돈이 보인다는 겁니다. 재테크와 세테크를 동시에 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좀 지루하고 길지만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또 법조문을 자세하게 제가 해설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민법 제262조는 물건의 공유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물건이라고 하는 것은 민법에서 말하는 물건은 부동산과 동산입니다. 부동산이라는 것은 토지와 토지 위에 있는 지상 정착물, 주로 건축물을 말하겠지요. 그러나 동산이라는 것은 부동산이 아닌 것은 다 동산이 되겠습니다. 그러한 물건을 공유하는 게 뭐냐 하는 것입니다. 법조문 1항에 이런 게 있습니다. 물건이 지분에 의하여, 지분이라는 것은 몫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기 지분. 수인, 여러 사람이 소유로 될 때는 공유로 한다. 그러니까 물건을 여러 사람이 공동 소유하고 있을 때는 그 지분에 의해서 여러 사람이 수인이 공동으로 소유할 때는 공유한 것으로 한다. 결과적으로 공유, 공동 소유란 물건이 공유 지분, 즉 몫을 얘기하는 겁니다. 몫에 의하여 수인, 여러 사람이, 예를 들면 어떤 부동산이나 동산이 있는데 갑과 을과 병의 소유로 귀속되고 있는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2항인데요. 2항, 262조 2항. 공유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추정한다. 자, 이렇게 법조문이 나왔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공유 지분의 비율을 얘기하는 겁니다. 즉, 공유 지분의 균등 추정주의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당사자 갑이라는 사람, 을, 병이라는 사람이 공유 지분에 대한 비율이 확정이 되지 않았다면 균등한 것으로 추정한다. 이것이 공유 지분의 균등 추정주의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걸 하나 여러분들에게 팁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일은 흔한 일이에요. 부부가 아파트를 취득하게 되면 남편 명의로 단독 소유하거나 부인 명으로 단독 소유를 해서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보다 남편 2분의 1, 부인 2분의 1 이렇게 공유 지분을 소유하는 게 여러 가지로 좋습니다. 세금을 줄일 수도 있고요. 재테크 면에서 여러 가지 좋습니다. 그래서 요즘 젊은 부분들은 부동산 취득하게 되면 남편 2분의 1, 부인 2분의 1 이렇게 등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할아버지가 상가 건물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그 상가 건물이 50억짜리입니다. 그거를 자녀에게 뭐 전체를 증여한다면 증여세가 우리나라 상속세와 증여세는 최고 50%입니다. 상속세, 증여세, 과세 표준이 30억이 넘어가면 50% 세율을 적용해요. 어마어마한 세금이죠. 그래서 할아버지가 아들이나 손자한테 증여를 하게 되면 증여세가 많아지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상가 전체를 10으로 봤을 때 10분의 1만 증여할 수 있는 거예요. 또 아버지가 아들에게 10분의 1을 증여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과세 표준을 줄여서
증여세도 안 내는 방향, 또 증여세를 낸다 하더라도 적게 내는 방향으로 이렇게 증여에 의한 소유권 이전 등기, 지분으로 증여하는 거예요. 10분의 1. 얼마 전에 제가 상담을 했는데 어떤 분이 그 한 80억짜리 건물이 있는 거예요. 그것을 아이들에게 증여하는데 어떤 것이 좀 했으면 좋겠냐고 상담을 해서 제가 이런 얘기했습니다. 20분의 1을 줘라. 20분의 1. 부인에게는 20분의 4를 주고 장남에게 20분의 1, 차남에도 20분의 1 이렇게 주면 여러 가지 면에서 세금을 줄일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제가 시뮬레이션을 해준 적이 있는데요. 이렇게 공유지분으로 소유하는 것도 바람직한데 일반적으로 많은 분들이 그런 공유지분, 지분 20분의 1, 뭐 30분의 1, 5분의 1 이런 내용들을 잘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등기를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상당히 재테크와 세테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263조입니다. 공유 지분의 처분과 공유물을 사용하고 수익할 수 있는 게 263조입니다. 공유자는 그 지분을 처분할 수 있고 제가 5분의 1을 가지고 있다고 가정합시다. 우리 형제들이 5형제인데 각각 부동산을 취득했을 때 형제들이 5분의 1씩 투자해서 샀어요. 그러면 그 공유자는 자기 지분 5분의 1을 지분을 처분할 수 있고 공유물 전부를 지분의 비율로 사용 수익할 수 있다. 자기가 5분의 1만큼 처분할 수 있고 5분의 1만큼 내 거니까 사용하고 수익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게 이제 조문이고요. 제가 해설을 읽겠습니다. 각 공유자는 단독으로 그 지분을 처분할 수 있다. 처분이라는 것은 꼭 파는 것만 처분이 아닙니다. 처분은 상당히 넓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여기서 처분이라는 건 뭐냐? 자기 공유 지분 5분의 1만큼을 뭐 할 수 있고 양도할 수 있고 5분의 1에 대해서 담보를 제공할 수도 있고 5분의 1에 대해서 지분을 포기 등을 할 수도 있다. 이런 것을 처분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공유물 처분의 전체의 처분이 공유자의 전원 동의를 요하는 것과 잘 구별하여야 한다. 이 말은 제가 5분의 1을 가지고 있다면 5분의 1은 내가 처분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전체를 처분하려면 5분의 5를 처분하려면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됩니다. 자, 264조입니다. 공유물의 처분과 변경입니다. 자,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공유물을 처분하거나 변경을 못합니다. 공유자의 동의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동의도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돼요. 각 공유자, 갑은 다른 공유자, 전원, 갑과 을과 병의 동의를 얻어 공유물 전부를 처분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처분이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제가 해설을 써놨죠. 공유물의 처분. 공유물의 처분에는 사실상의 처분과 법률상의 처분이 있는데요. 사실상의 처분은 그 물건을 파괴하는 겁니다. 철거하는 것, 파괴하는 것도 사실상의 처분이고 법률상의 처분은 그 물건을 매매하는 것, 전원 동의를 얻어서 파는 것, 아니면 매매 계약에 해제 등이 있다. 이런 것들이 법률상의 처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공유물을 처분할 때는 전체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처분에는 사실상의 처분과 법률상의 처분이 있는데 사실상의 처분은 물건을 파괴하는 것이다. 법률상의 처분은 그 물건을 매매하거나 매매 계약을 해지하는 것이 법률상의 처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공유물의 변경이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건물을 개축하는 것, 철거하고 다시 있는 개축, 그리고 동산 같은 것은 가공하는 것들이, 이런 것들이 변경이 되겠습니다. 265조입니다. 민법 공유물의 관리와 보존입니다. 자, 민법 265조 조문은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공유자 지분의 과반수로서 결정한다. 관리에 관한 사항. 그러니까 그 공유물을 관리하는 사람은
중요한 게 있습니다. 지분의 과반수. 자, 어떤 갑이라는 사람이 5분의 3을 가지고 있고 을이 5분의 1, 병이 5분의 1이라면 관리할 수 있는 사람은 지분의 과반수니까 갑이라는 사람이 5분의 3을 가진 사람이 그 관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을과 병은 지분이 5분의 1밖에 되지 않지만 각자 보존 행위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공유물의 관리는 어떤 것이 있는가? 지분의 과반수로서 결정하는데요. 지분의 과반수입니다. 따라서 공유자의 과반수가로 결정하는 것이 아님을 주의해야 됩니다. 관리는 공유자의 지분에 의하여 지분의 과반수니까 50%가 초과가 이상이 아니라 초과가 돼야 되겠죠. 여기서 공유물 관리 사례로는 공유물을 임대차, 그러니까 5분의 3과 5분의 1, 5분의 1을 가지고 있다면 5분의 3을 가진 사람이 임대차 계약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는 것도 이런 것들이 공유물의 관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유자들은 갑을병 단독으로 공유물을 보존할 수 있다. 5분의 1을 가진 사람도 보존행위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은 부패할 수 있는 물건이 있다면 환가 처분하는 것, 또 공유 지분을 확인하는 것, 제3자가 공유물 배제, 공유물 방해 배제, 청구권 등도 보존행위에 포함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66조 공유물의 부담입니다. 이랑 공유자는 그 지분의 비율로 공유물의 관리 비용, 기타 의무를 부담한다. 예를 들면은 조세 부담 같은 것이 있죠. 세금 부담은 각 지분별로 세금을 부담하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266조 2항을 보게 되면은요, 공유자가 1년 이상 전항의 의무 이행을 지체할 때는 다른 공유자는 상당한 가액으로 지분을 매수할 수 있다. 여기서 지분 매수 청구권은 형성권으로서 일반적인 의사표시로 행사를 하게 됩니다. 267조 지분 포기 등의 경우의 귀속입니다. 공유자가 자기 지분, 그 지분을 포기하거나 상속인이 없이 사망할 때는 그 지분은 다른 공유자에게 각 지분의 비율로 귀속이 된다. 예를 들어서 갑을병 세 사람이 3분의 1씩 가지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이 사망했습니다. 그런데 그 갑에 대한 상속받을 상속인이 없다면 공유자들 지분 비율로 공유자들 을과 병에게 귀속이 된다라는 겁니다. 268조 아주 중요한 겁니다. 공유물 분할 청구가 되겠습니다. 공동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1항 공유자는 공유물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5년의 기간으로 분할하거나 아니할 것을 약정할 수 있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공유물 분할의 자유의 원칙이 있어요. 공유자들은 공유물 분할 자유의 원칙이 있는데 각 공유자는 언제든지 공유물의 분할을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공유물 분할 금지 특약도 맺을 수가 있습니다. 각 공유자는 갑 또는 을은 5년 내의 기간 동안에 공유물의 분할을 하지 아니할 것을 약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특약까지 맺어서 5년이고 또 갱신할 수 있으니까 10년입니다. 2항에 나와 있어요. 계약을 갱신할 때는 그 기간을 갱신한 날로부터 5년을 넘지 못한다. 그러면 10년 동안 공유물 분할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3항 전 2항의 규정은 민법 215조, 239조의 공유물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좀 어려운 건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법률상 공유로 추정되는 구분 건물, 구분 건물은 집합 건물입니다. 여러분 아파트 생각해 보세요. 아파트 500세대가 살고 있는데 큰 단지가 있잖아요. 그 대지는 각 아파트 세대별로 지분권이 있어요. 이게 대지권인데요. 그런 대지에 대해서는
분할을 청구할 수가 없습니다. 자, 269조도 중요하죠. 그러면 공유물 분할 방법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1항 분할의 방법에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할 때는 공유자는 법원에다가 공유물 분할을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2항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분할로 인하여 현저히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을 때에는 법원은 물건의 경매를 명할 수 있다. 이것이 형식적 경매가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은행에다 근저당권 설정해서 돈 빌려왔는데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못하면 은행인 채권자가 의무 경매를 신청하는 것이 형식 경매가 아니죠. 실질적 경매가 되는데요. 이렇게 법원에서 판사가 공유물 분할 청구 소를 제기해서 해결이 안 될 때 경매로 처분할 수 있는데 이게 바로 형식적 경매가 되겠습니다. 이때 공유물 분할 방법에는 그 분할의 진행 과정상으로 보아 협의 분할과 협의하는 거지요. 재판상 분할 두 가지가 있습니다. 분할은 공유물 분할에는 크게 협의 분할과 재판상 분할이 있다. 그러면 협의 분할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현물 분할입니다. 가장 일반적인 분할의 경우로서 공유인 토지의 분할 등을 그 예로 들 수 있다. 땅을 한 필지 갖고 있는데 세 사람이 가지고 있으니까 3분의 1로 쪼개는 겁니다. 이렇게. 이게 현물 분할입니다. 그러나 아파트라든가 주택은 현물로 분할할 수가 없습니다. 대금 분할이라고 하는 것은 공유물 전체를 타인에게 매각하여 그 매각 대금을 공유 지분에 따라 나누는 방법이 대금 분할입니다. 그러니까 공유자의 물건을 전체를 팔아가지고 매각 대금을 지분별로 나누어 갖는 것이 대금 분할이 되겠고요. 가격 분할이라고 하는 건 뭐냐? 갑도 3분의 1, 을도 3분의 1, 병도 3분의 1이 있는데 병의 지분 3분의 1을 갑이 사가는 겁니다. 가격 분할. 공유자 중에 한 사람이 다른 공유자의 지분을 매수하여 그 대가를 지급하고 자신이 종전 공유물의 단독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이다. 재판상 분할은 뭐냐? 그런 공유자들끼리 협의가 안 될 때 법원에다가 공유물 분할 청구소를 제기하는 것입니다. 이는 협의에 의한 공유의 분할이 불가능할 때는 법원에 공유물 분할 청구소를 제기하는 형태이다. 공유물 분할 청구소를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겁니다. 그럼 역시 판사도 사람이기 때문에 현물 분할을 원칙으로 하겠죠. 아니면 그 가격 분할, 그 을의 지분을 갑이 사가라 이렇게 협의를 조정하는 겁니다. 이것이 공유자들끼리 협상이 안 되게 되면 역시 판사도 경매로 넘겨서 날아가져라 이렇게 형식적 경매를 하게 되는 겁니다. 재판상 분할 방법도 협의에 의한 분할과 같이 현물 분할을 원칙으로 하고 외외적으로 경매에 의한 대금 분할 방법을 취한다. 바로 판사가 형식적 경매, 법원에다가 경매를 신청해서 그 경매로 처분해가지고 그 분할을 해라 이런 것들이 대금 분할의 방법을 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민법 270조인데 분할로 인한 담보 책임이 되겠습니다.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가 분할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에 대하여 그 지분 비율로 매도인과 동일한 담보 책임이 있다. 이게 이제 민법에 나오는 매도인의 담보 책임. 여러분 매도인이 있고 매수인이 있어요? 매도인의 물건을 매수인이 샀는데 이 매도인의 물건에 하자가 있다면 매도인은 하자에 대해서 담보 책임이 있다는 것이 이것이 매도인의 담보 책임인데 역시 분할로 인한 담보 책임도 그 공유자들의 책임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장시간 이 강의 민법 262조부터 270조를 들었는데 도대체 뭐가 돈이 된다는 겁니까? 자, 두 가지입니다. 재테크 할 수 있고 세금을 줄이는 세테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부모가 자녀에게는 5천만 원까지는 증여세가 없습니다. 그러면 5천만 원을 기준으로 해서 6천이 되었던 7천이 되었던 그 부동산 가격을 평가해서 만약에
부동산이 5억이라면 10분의 1을 증여하게 되면 증여세는 없겠죠. 예. 그러니까 아파트 전체가 10이라면 부모가 자녀에게 10분의 1을 증여하는 겁니다. 5천까지. 그러면 증여세는 없겠고요. 그 자녀는 증여로 인한 취득이니까, 무상승계 취득이니까 취득세를 내야 돼요. 5천만 원 곱하기 4%면 취득세 200만 원을 내고 아들 앞으로 소유권 10분의 1만큼을 이전하게 되는 겁니다. 만약에 아파트 부동산 가격이 올라간다고 가정했을 때는 미리 이렇게 소유권 이전 등기해서 증여해서 지분 등기를 해주게 되면 상당히 증여세를 절약할 수가 있겠고, 역시 취득세도 절세를 할 수가 있습니다. 또 돈 많은 사람들은요, 부동산이 많이 가진 사람들이 어느 날 사망하거나 또는 자녀들에게 많은 재산을 증여하게 되면 증여세 부담이 엄청납니다. 예. 그 과세 표준이 1억 이하는 10%, 1억에서 5억은 20%, 5억에서 10억은 30%, 10억에서 30억은 40%, 과표가 30억이 초과되면 50%이기 때문에 상속세 증여세 부담이 상당히 커지거든요. 그래서 사전에 이렇게 부동산으로 지분 등기로 인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하면 세금을 줄일 수 있다. 마지막 보너스입니다. 이런 경우입니다. 자,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배우자와 자녀가 둘이 있습니다. 그러면 배우자의 지분은 7분의 3입니다. 장남 7분의 2, 차남 7분의 2인데, 자, 이렇게 해서 상속 등기를 했어요. 그런데 차남이 빚이 많아가지고 7분의 2만큼이 법원에서 경매가 나옵니다. 이게 바로 지분 경매, 지분 매각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전체 금액이 경매가 나온 게 아니라 7분의 2만큼 경매가 나오니까 좀 금액이 싼 금액이 나오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소액을 투자해서 수익을 내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7분의 2를 낙찰받아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한 다음에 7분의 3, 7분의 2 가진 사람하고 협의를 하는 겁니다. 협의분할. 그 아파트를 쪼갤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전체를 팔아갖고 날아갔자. 7분의 7을 팔아서 갑은 7분의 3, 을은 7분의 2, 나는 7분의 2. 이런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내 집은 7분의 1을 제 상대방들이 사가는 겁니다. 이것이 가격 분할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소액 투자로 수익을 내는 그런 경매 방법도 있고요. 또 재산가들은 세금을 일부 그 부동산으로 증여를 해서 세금을 줄이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런 공유관계를 알아야 되는데, 어떤 분들이 자기 재산 중에서 20분의 1을 자녀한테 증여를 해라 하니까 그런 경우도 있냐고 물어보는데, 20분의 1을 증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부모는 20분의 19가 되겠고 아들은 지분이 20분의 1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10년에 한 번씩 이렇게 증여를 해도 훗날 상속세 증여세를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민법 262조부터 270조까지 나오는 공유관계를 잘 이해하시면 부동산 등기법에 의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에서 재산을 증식하고 세금을 줄이는 노하우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렸습니다. 민법 262조부터 270조까지를 학습해 봤습니다. 자, 오늘 강의 들으신 여러분들 대단히 장시간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